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또 자유한국당 얘기가 또 나오네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가 말이에요.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간신배들 압력에 김동연 먼저 경질,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한 것과 관련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 본인들이 경질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만 경질한다니까 난리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질 대상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동연 또 경제부총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랑 약간 좀 잡음이 좀 있었어요. 잡음이 좀 있어서 김동연을 지금 땡겨오고 싶어요. 자한당은 우리랑 맞는 사람이다. 우리랑 우리 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이과인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창피한 걸 모르는 새끼들이죠. 네. 특별재판부는 재판부를 재판해야 되니까 특별재판부를 꾸리자는 건데 이게 위헌이다라고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죄 아닙니까?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분명히 한 건 지들이 죄를 졌으니까 지들은 받기 싫죠. 당연히. 그리고 지들 임기 때 박근혜 때 있었던 사법농단 아닙니까? 재판 거래로 그 강제징용받은 분들 4명 중에 3명 돌아가시게 만든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새끼들이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런 개소리를 뚫린 주댕이라고 떠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뉴스가 써주니까 우리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양승태 이 대법원 시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걸 우리가 뻔히 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김성태. 예? 이런 새끼가 원내 대표예요. 미친 거죠, 나라의 수준이. 자,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인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선 청와대의 파쇼적인 전국 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 김성태의 작품 중에 하나가 드루킹 특검이죠. 드루킹 특검으로 밝혀낸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노회찬 의원만 우리가 잃었어요. 국민은 김성태의 목리, 김성태가 땡깡을 하도 불려서 특검 받아줬다가 노회찬을 잃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뚫린 입이라고 썩은 내 풀풀 풍기면서 개소리 떠드는 거를 우리는 듣고 있어야 되고요. 미안한 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도대체 이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이 새끼들의 이 대가리 속에는요. 저는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게 간신배들한 게 김동연 먼저 경질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는 김동연, 장하성 동시에 교체를 했죠. 뻘쭘해진 거죠. 김성태는 공격을 했는데 우리 둘 다 니네 말대로 둘 다 바꿀 거야 이래 버렸으니까 뻘쭘해진 거죠. 김동연, 장하성을 동시에 교체를 했어요. 1년 반 만에 했고 이제 경제부총리는 홍남기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하성과 김동연 둘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둘이 손발이 안 맞았어요. 네. 둘이서 자꾸 엇박자가 났었어. 그런 모습들이 종종 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잡음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잡음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처사죠. 가장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인 그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둘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사실은 뭐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갈 거고 복지 계속 갈 거고 뭐 이미 그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교체를 했다라는 건 문책성이죠. 저는 쇄신보다는 문책성이라고 봐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었고요. 장하성을 정부에서 끌어들였다. 김동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까지 됐는데 이 둘에서 잡음이 났다라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죠. 잘 나라를 끌고 갑시다라고 뽑아놨더니 둘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문책성이 더 높다. 매우 능력 있는 두 분들이지만 이었지만 경제 거기다가 뭐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둘을 동시에 경질을 하고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김동연만 자르냐 장하성을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좀 없어 보이는 추한 멘트를 날렸지만 청와대에서는 둘 다 갈아치워 이렇게 대응을 한 모양새가 돼버렸네요. 자, 거기다가 11월 말이면은 아마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근데 보통 원내대표 임기가 끝날 때쯤은 몸을 사리는데 몸을 사린다기보다는 후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조용히 있어주는 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시끄러워요.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보통 원내대표들이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 약간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냐면 김성태는 마치 임기 초인 것처럼 지금 막 떠들고 있고 아동수당 30만 원 뭐 이런 걸로 막 엄청 목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넘어오면 김성태는 다음 임기는 없다. 다음 임기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